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죠. 네, 최종 진짜 주식. 자,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난 4월달부터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4월에 정별로 바뀌었고, 그 정별로 바뀔 때만 해도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를 합니다만, 그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자, 물량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정별로 가는데, 최근 8일 동안 모습이 8일 연속 갭상승 양목이죠. 자, 원래 갭상승 양봉은 아침에 갭으로 출발하면 음봉이 잘 나오죠. 근데 자,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 강세장일 때는 21선과 61선 위에서 갭상승 양봉 나올 때가 이 바로 그 강세장인데, 코스닥은 뭐 자, 패턴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이건 뭐 강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가 물론 좋죠. 코스피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자, 깨면서 오늘 2380선을 오늘 코스피도 돌파가 됩니다. 82인가? 예. 자, 2380선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만, 그렇다고 지난 5월달부터 흐름이 지수만 좋았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오히려 자, 이 코스닥 개별주가 8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실제 자, 지수에 들어가선 지수 대형주에서 먹을 거 없었던 분들이 오히려 네, 이 코스닥 개별주에서 먹을 게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이 저렇게 8일 연속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근간을 이루게 IT 장비랑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와 IT 장비 소재 안 가는 게 없이 거의 대부분 같죠. 물론 실적 시즌인 만큼 간혹 일부 개별주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잠시 추춤거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건 뭐 소수 몇몇 종목이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네, 종목군들은 네, 지수 쫓아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장세가, 먼저 우리가 지수 장세만 되면 좀 억울한 면은 있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만 좋다. 삼성전자 오늘도 2%나, 삼성전자가 2%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혼자만 날아가는 것 때문에 조금 억울해하는 측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수 장세 다음에 바로 종목 장세가 이어집니다. 항상 뭐 키 맞추기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수를 먼저 끌어놓고 나서 거기에 많은 수급들, 유동성들이 지수 시장 전체적으로 끌고 오면 그 유동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대형주에선 벗어나죠. 삼성전자에서 자,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 그 많은 수급들은 종목으로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8일 연속 양봉이 나온 거죠. 8개의 양봉이, 그것도 망청태 양봉이 나옵니다. 전부 점핑입니다. 아침에 다 갭 상승이죠. 그러면 종가 매매 좋지요. 장중에 음봉에서 끌어서 망청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종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장중에 저점 매수도 계속 유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나잇도 좋고, 장중에 V자형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좋았고, 계속 쫓아가면서 네, 자,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자, 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자, 그대로 장에 맡겨놓고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늘 적정 주가를 계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정 주가 계산하지 마시고 PER 계산하지 마시고, 주담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잘 올라갑니까 물으면 주담은 글쎄요 저희도 의문입니다 이래버리면 겁나서 바로 매도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상담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보면 전문가들 막 장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자, 전문가들 상담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네, 자, 나중에 떨어질 때를 생각해서 면피성 발언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뭐 감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든가, 예, 최근에 예, 상승폭이 크니까 뭐 분할 매도를 좀 하시라든가, 예, 여러분에게 다소 조금 불안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좋으니까 갖고 가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럼 그렇지 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의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불안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이 좋고 종목이 좋은데 뭘 의심을 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장이 알아서 매도할 때가 되면 매도 사인을 줍니다. 예, 자기가 알아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변동성이 크면서 이런 흔들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미리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그러니까 먼저 지수를 보시죠. 지수는 강세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연일 신고가 깨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자, 연일 급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급 들어오면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특히 이제 이익이 나 있습니다. 자, 이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맷집을 부리셔야죠. 손해난 거에 대해서는 네, 금방 자, 손절하고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 있으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 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을 갖다 디테일하게 고점 잡아서 매도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 오늘 음봉이 나왔어도 5일선 이탈 안 했네, 21선 이탈 안 했네, 조금 더 갖고 가 보자 라고 하시다 보면 네, 그동안에 여러분과 해왔던 많은 종목들, 자, 이 21선을 타고 동아 지질이 연일 네, 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코스닥 개별 주장이 오기 전부터 여러분과 사상 최대 실적으로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자, 얘는 그냥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작년에 120억, 올해 2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자, 동아 지질을 해왔고, 이런 종목을 중간에 이걸 어떻게 적정 주가로 계산할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갈 때까지는 가자. 오늘 참 동아 지질도 180억 공사 개혁이 오늘 또 체결을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대구경 실드 머신은 거의 사실상 독점적으로 자, 이 동아 지질이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KCC 건설에 수주한 것, 이런 자, 수주는 뭐 계속해서 자, 아마 이어질 거라고 자, 예상을 해봅니다. 자, 동아 지질. 자, 이런 종목도 자, 이익을 계속 극대화하셔야 되겠고, 그동안에 자, 아모텍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자, 재료도 있지,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지 해서 수급 들어오던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모텍은 중간에 61선을 살려서 올라갑니다. 21선 타고 가다가 이제 올 4월에 또 61선까지 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1선과 61선을 동시에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모텍 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진짜 주식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종목분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SKC 코롱 PI도 지금 신고가를 깨고 가는데, 자, 보다시피 21선 그리고 6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정말 그동안에 이 바닥권이 무수히 많은 문자를 드리고 SKC 코롱 PI를 진짜 주식에 소개를 해왔었고, 자, 그랬었죠.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됩니다. 320억에 자, 원래 예상치가 420억입니다. 1분기 이번에 또 1분기도 이런 SKC 코롱 PI는 잘 나왔고요. 신고가를 네, 깨고 있습니다. 근데 자, 목표 주가를 중간에 정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마찬가지 포스코 ICT도 비슷한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별되고 난 다음에 61선을 타고 21선을 타고 포스코 ICT가 올라갑니다. 작년에 520억 예상 나왔고 올해 예상치가 670억인데 1분기가 80% 증가했으니 포스코 ICT는 예상치만큼 나오리라 보여져요. 실적 좋고 수급 좋은데 이 종목이 포스코 ICT가 중간에 내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자, 조금 코스닥 올라가는데 지금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코스닥에 대해서는 자, 고밸류라는 평가를 자, 내리는 전문가가 많아서 제가 오히려 그걸 우려한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장이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뭘 적정 주가나 예, 또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그건 좀 모순이죠. 자, 일진 것들은 지금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자, 지금 뭐 IT 장비 소재 다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 타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한테 일레포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웠던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자, 양극할 물질의 바로 에코프로. 예. 자, 이것도 21선을 타고 자,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렬되고 나서 21선만 타도 되는데 61선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자, 나오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에코프로. 자, 그리고 후성도 오늘도 신고가를 깼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매도하실까봐 계속 후성 오늘 계속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쫓아가면서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면이 되고 난 다음부터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차트는 참 퍼펙트하지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은 뭡니까? 수급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만 실제 그 전에 예상치가 보시면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 360억, 원래 530억이 예상이 되고 1분기에도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후성도 그렇고 또 사막 콘덴서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61선까지 안 갑니다. 21선 이탈하니까 바로바로 회복하는 모습. 이번 주에 약간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수요일날 그 음봉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작년에 95억, 그것도 75% 성장을 했는데 원래 150억을 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많은 자, 그동안에 자, 지난 4월 말경에는 우리가 증권주를 집중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드렸고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는 메리츠 종목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유안타 유진 그리고 메리츠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것들을 여러분과 해왔었고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주식을 지난 과거 진짜 주식을 쭉 보면 이런 종목군들은 자, 계속 쫓아가면서 진짜 주식이 계속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일부 자, 이 참좋은처럼 안 가는 것도 있죠. 이거 뭐 안 간다고 해서 요 참좋은 내에서 좀 안 갔다 이걸 갖고 뭐 네이버에서 최승욱이 추천했는데 안 갔다고 까는 사람도 있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보면 서글프죠. 시큰 진짜 주식에서 그렇게 좋은 종목에 무료로 다 소개를 해서 그랬는데 요거 좀 이 실적 이번에 1분기가 자전거 좀 사업 부분에 좀 적게 나와서 안 갔어요. 요거 좀 안 갔다고 간 거는 딱 무시하고 안 간 거 요런 거 가지고 뭐 네이버에 최승욱이 깐다 까는 기사를 막 올린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좋아요 힘으로 자, 진짜 주식이 자, 이렇게 예외적인 종목이 왜 없겠습니까? 주식. 근데 그거 리스크가 생각 안 하면 주식 안 줘. 참좋은 내자는 여전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자, 떨어진 걸 이런 것까지 뭐 예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손절하고 재매수를 하든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끝까지 평생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요것만 탁 떨어진 것만 꼬집어내서 흠을 내려는 악덕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요를 많이 눌리셔서 진짜 주식에 있는 사상 최대 실적과 수급 들어오는 진짜 주식이 그래도 시장에 제일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입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 오늘 장도 앞서 아까 제가 8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군들이 자, 20일, 60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시장도 믿고 종목도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2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52주 신고가는 거의 뭐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17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임박한 게 한 4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대충 보면 거의 몇 개야? 한 55개 정도가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정말 대단한 장이죠. 이런 장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젠간 떨어지죠. 당장 월요일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돼봐야 하는 거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겁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트렌드 제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은 팩트랑 그 다음에 트렌드 이 두 가지만 믿으시면 되죠. 자,
항상 제가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자체가 20일, 60일선 위에 정결이고 그리고 8개의 강한 양봉이 나왔고 종가가 최고가인데 종가가 최고가로 계속 마감하면서 종가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데도 이런 팩트와 지금 현재 이 추세 트렌드를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석만 하지 마시고 적용을 하셔서 중간에 흔들림 없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갖고 있는 분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항상 망치형태입니다. 망치형태라는 얘기는 장중에 음봉이 나왔다가 이 음봉을 그걸 끌어서 올렸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중의 흐름은 밀렸다가 끌을 올리면서 꼭 종가 최고가를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수 터닝하는 자리에서 중간에 들어가도 음봉 공략으로 했어도 사실은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장이 월요일날도 또 마찬가지 기업상승이죠. 밀리면 그걸 또 따라가면 또 망청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급 계속 수급 보시기 바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침에 200억의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 자 여기 외국인 수급만 보셔도 된다 그랬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수급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더 많이 보셔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200억을 오늘 매도를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러고 나서 10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시켰죠. 그때부터 코스닥이 시초가 위에 놀고 그리고는 오늘 결국 0.3%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 배경은 뭐예요?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오늘 200억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장중에 수급만 보면 될 일인데 그걸 안 보셔서 좀 그렇다.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약간 고빌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다우흐름도 괜찮았었고요. 어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자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코스닥 보는 거 같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자 나스닥이 자 미국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두 개의 이벤트가 끝났었죠. 네. 자 뭐요? 코미 전 자 FBI 국장이 자 미국 그 상원 정보위원회인가 거기 청문회에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는데 자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청이 있었다. 트럼프로부터 매우 충격적이었다. 트럼프의 거짓말이 FBI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나의 명예도 훼손시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올랐습니다. 모두가 악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웃겼죠. 탄핵 정국이 앞으로 급물산을 탈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 코미의 이 청문회 발표는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웬걸? 그러고 나선 주가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실제 새로운 건 없었잖아요. 이 스모킹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자 원래가 코미 전 FBI 국장이 했던 내용과 달라진 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직접 지시했던 트럼프가 직접 쓴 메모를 갖고 있었다든가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자 지금 현재 코미 국장의 메모 그거밖에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기가 그 뭐요 대화 내용을 그 메모를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코미를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이 트럼프 측 변호인이 주장을 합니다. 그게 진짜 기밀 유설 아니냐. 이가 대통령과 나누는 내용을 자 어떻게 친구한테 유출할 수 있냐 해서 거꾸로 코미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 우리가 4월 위기설도 그렇죠. 이런 어떤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4월 위기설에 너무 가대하게 얘기를 한 거고 코미 부분도 오히려 과도하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나스닥 선물이 안 떨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나쁜 게 아닌데 굳이 우리가 언론인들이 뭔가 좀 부풀리기 좋아하는 코미 이야기를 너무 좀 부풀린 건 아니냐. 실제로 월가의 캐피탈 그 최고 경제 그 전략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코미 사건은 증언이 실체보다 가장된 것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한 거 외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냐. 그냥 자기 주장이지 않냐. 트럼프가 지시했겠지. 지시했지만 입증할 거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입증할 만한 자 증거가 있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 앞으로 물론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이 많은 경제 공약들 특히 감세 정책 같은 또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이런 정책들 세제 개혁 같은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분명히 이 코미 전 총리의 그 국장의 자 이런 이 청문회 증언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앞서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22 통화 정책은 좀 유리한 쪽으로 왔죠. 역시 드라기는 뭐 비둘기 왕이다. 비둘기 왕이다라고 자, 드라기는 또 이쁜 짓을 했고 자 지금 영국 총선이 자 이거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를 했잖아 그죠? 이거 브렉시트를 추진하는데 매끄럽게 추진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게 굳이 우리나라 쪽에 뭔 영향이 있나요? 브렉시트 문제가 자 이번에 보수당한테 진다 치죠.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자 결과가 나왔나?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650개 중에서 643개가 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 보수당이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있는 보수당이 313석 그 다음에 지금 노동당이 260석인데 가반은 자 이들이 원래 650석이니까 가반을 얻으려면 자 얼마요? 326석이 돼야 되네 그죠? 326석을 얻어야 가반에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불가능하네. 자, 가반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메이 총리가 있는 보수당이 가반 의석에 실패를 해서 앞으로 자, 이 브렉시트 쪽 관련해서 자, 만약에 자, 이 정책을 펴는데 앞으로 지도력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자, 앞으로 협상을 벌이는데 차질이 있다. 근데 그게 차질이 있다고 해서 글쎄 만약에 브렉시트를 하기 전이었다면 예를 들어 노동당이 되게 되면 브렉시트로 이어진다라고 했다든가 그러면 걱정이 됐지. 이거는 프랑스가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뭐 크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랬다면 지금도 나스닥 선물은 크게 하락을 해야 맞죠. 나스닥 선물 좀 오히려 약간 올라 있습니다. S&P 500 선물도 지금 2포인트 올라 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0.1포인트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서 팩트를 믿자라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영국 총선이 이렇게 되면 보수당이 가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22가 되면 어떻게 되고 코미가 청문회 가서 증언하면 어떻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스닥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우리나라 장도 오늘 보면 코스피가 어때요? 신고가를 깼습니다. 코스닥은 8일째 짱대 양봉이 8일째 양봉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너무 스토리에 막혀버리면 너무 시장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분석을 많이 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을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분석가들이 그렇죠. 돈 많이 버는 분석가가 있나요? 분석은 잘하죠. 훈수는 잘 뜹니다. 훈수로 잘 뜨고 분석은 잘하지만 정작 돈은 없죠. 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저하죠. 머뭇거리고 보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죠. 부정적인 거. 여러분 이거 비평가가 그렇죠. 제가 전에 영화 얘기 드렸습니다만 영화 평점을 보면 개인들이 9점을 줬던 것도 자, 이 영화 평론가들이 5점 이상 주는 거 보셨나요? 6점 주면 진짜 잘 주는 거죠. 모든 영화는 그들 눈에는 잘 만든 쪽보다는 못 만든 것만 보이는 것이죠. 증권시장도 그렇습니다. 훈수를 뜨는 사람들, 시장 참여자들이 아닌 훈수를 뜨는 사람들, 방송을 하는 사람들, 분석가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센터장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기들 눈에는 시장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가들은 주로 시장에 대해서 오르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개별주는 뭣도 아닌 시장처럼 비하해서 얘기를 하지요. 실제 원래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의 대다수 여기 보시면 저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목록을 한번 딱 보시죠. 여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보시면 종목명 보이시나요? 전부 코스닥이죠. 대부분 거의 다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개별주. 코스피라도 다 개별주들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글쎄요 삼성전자 정도나 있을까. 대부분은 거의 다 개별주.
실제 여러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드리면, 자, KH텍, 동부, 솔브, 신텍, NS, 사조고양, 뭐 포스코캠, 이거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 밑으로 쭉 더 빼보죠. 자, 마찬가지, 자, 상하, DY, JVM, ST, 자, 한솔, SK 머티리얼즈, 후성, 뭐 종건당, STI, 대주전자, 동아지질, PNE.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전부 다 개별주들이죠. 그래서 이 많은 개별주들이 무려 200개 이상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는데 왜 코스닥 개별주는 맨날 버린 시장처럼 취급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믿지 마시고,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실적과 수급을 믿으세요. 실적과. 그것도 실적도 그냥 실적이 아니잖아요. 최대 실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진짜 주식에서는 최대 실적 아닌 것들은 열에 하나 정도나 얘기를 할까? 거의 대부분 최대 실적 종목들, 이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최대 실적도 못 믿어서 수급이 안 들어오면 거의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합니다. 실적 잘 나와도 수급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런 종목의 수급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누가 주관적으로 좋다 해서 추천한다거나 재료가 있다고 해서 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나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죠. 실적보다가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수급, 이 두 개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뭐예요? 모멘텀은 뭡니까? 동력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죠. 그 모멘텀이 실적이랑 큰 손들의 수급, 이 두 개보다 더 큰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최고죠.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어디서 꿍쳐진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것들을 그 집어내서 혼자 대박을 치려는 마음을 버리시라는 거죠. 같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떼거리로 가야 됩니다. 떼거리로.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상 최대 실적에서 나온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니까 스마트폰으로 한번 딱 찍어 놓으시고, 역시 수급 들어오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굉장한 지수에 비해서는 3배, 4배, 심지어는 10배 가까운 급등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예. 오늘 재료가 일수가 있었던 건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오늘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서 거기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사상 최대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저희 많은 연구원들이 장중에 또 장 끝나고 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주담하고 통화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런 종목 갖고 장중에 이런 종목을 분석해서 올리고 여러분한테 진짜 주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매일 귀찮아도 안 빠뜨리고 진짜 주식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빅데이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마어마한 정보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정보들을 사상 최대 실적과 매일매일 수급 들어온 종목을 찾아서 일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연구원들도 둬야 되겠고, 여러분들 일일이 그 많은 주단들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나요? 없죠. 예, 그런 만큼 아주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주식을 올린다고 바로 매매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심 종목에 놓고 있다 보면 그 다음날 수급 들어오면 또 아는 거죠. 근데 수급 안 들어오면 그날은 심원되는 겁니다. 수급 들어온 날 이미 실적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을 알고 있으니까 수급 들어온 날만 골라서 꽃감 빼먹듯이 딱딱 그것만 골라서 거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대부분의 종목들이 앞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아지질이니 아모텍이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주고도, 자, 몇몇 아까 참조원처럼 간혹 안 가는 종목 갖고 욕을 먹으면 솔직히 힘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타박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힘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늘 진짜 주식은 이를 종목이었으니까, 자, 따로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실적과 관계되는 종목이었고, 자, 여기서 대한해운만 그 과거 2007년, 2008년에 무지하게 잘 나갔었던, 그때 뭐 영업이 5천억씩 나오던 때니까 요거를 빼고 지금 증권주는 메리츠와 유진투자증권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진짜 주식에 말씀드리고, 오늘도 수급 이쪽으로 돌았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코스피 쪽은 거의 삼성전자를 빼고는 진건조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상위 1% 진짜 주식은 진건조를 하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경유화는 요즘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경유화 빼고 나머지는 자 전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 동부하이텍이 오늘 탑픽인데 오늘 아침에 시리 주문과 쌍끌이 주문이 오늘 동시에 들어왔어서 여러분들이 1%의 기적을 노리시는 분도 가능했고 사서 5번 나잇을 드리는 진짜 주식 관점에 접근해도 됐고 1% 먹고 나오는 단기 매매를 해서 오늘 자 요거를 아침에 들어가서 종가에 털면 오늘 6%를 먹었을 겁니다. 오늘 6%가 가능했던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었었고 아침에 첫 매수 들어올 때부터 네, 자 외국계 수급이 외국인 수급보다 훨씬 누적이 더 많이 쌓였죠. 그래서 오늘 일찌감치 4%대 정도에서 잡혔기 때문에 동부하이텍이 오늘 완토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동부하이텍이 1조가 나왔습니다. 1조. 자, 동부하이텍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팹리스 업체들 아나페스나 실리콘웍스는 왠지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동부하이텍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라 그러죠. 파운드리 자 위탁 생산을 해주는 반도체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는 조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 제약주로 치면 영진약품이나 강동제약 같은 음료회사지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듯이 반도체 위탁받아서 생산해 주다 보니까 동부하이텍이 조금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만 자 그거는 진짜 주식 개념이 아닌 사람이 그러는 거 진짜 주식 개념을 하는 사람은 네, 동부하이텍이 진짜 최고의 종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진짜 주식의 기준은 뭡니까 실적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과 앞으로 나올 실적이죠. 2014년도에 450억이 나왔습니다. 15년도에는 얼마나 120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170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1700억. 올해 예상치 17년 예상은 얼마입니까? 2000억입니다. 2000억. 2000억에 만약에 자 지금 마진을 보시면은 마진이 20%가 나옵니다. 계속 20% 나왔고 1분기 27%까지 나왔어요. 마진이 20%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탁이라도 이거 10배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배 주면 2조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예, 계산해보면 뭐예요? 5배밖에 더 줬나요? 2천억에 시가총액 1조면 그쵸? 마진이 이렇게 높은데 해서 단순히 얘들이 파운드리로 위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이런 스마트폰 업체들 그리고 이 UHD TV 업체들 이쪽 제조사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반도체 칩도 직접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마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파운드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또 공급을 하고 마진도 높고 시총 대비해서 돈도 잘 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거죠. 자, 항공주는 무조건 안 된다. 조선은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 팹리스 쪽이 아니라 아니면 뭐 일가를 가든지 그죠? 팹리스가 아니라 파운드리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 자 그러면 동부하이텍은 못합니다. 동부하이텍은 우리는 진짜 주식 개념으로 접근하죠.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이 나왔었고 그리고 수급이 어마무시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오늘 동부하이텍이 전 종목 통틀어 완톱이에요. 제일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재료로 날아간 잡주들 빼고는 정상적으로는 오늘 동부하이텍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고정관념을 버리면 진짜 주식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오늘 거래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월요일날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 월요일날 다시 한번 또 20일 61선 2차 시세 주기 전에 자 눌림목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또 찬찬히 만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겠고 갖고 계신 분 오늘 자 저랑 함께 매매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웬만한 음봉이 나와도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동부하이텍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진짜 주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과거에 진짜 주식 올린 자료도 좀 많이 보시고, 다음 주에도 진짜 주식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진짜 주식 하나 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저희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글쎄요 저희도 의문입니다 이래버리면 겁나서 바로 매도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상담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보면 전문가들 막 장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자, 전문가들 상담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네, 자, 나중에 떨어질 때를 생각해서 면피성 발언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뭐 감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든가, 예, 최근에 상승폭이 크니까 뭐 분할 매도를 좀 하시라든가, 여러분에게 다소 조금 불안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좋으니까 갖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럼 그렇지 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의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불안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이 좋고 종목이 좋은데 뭘 의심을 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장이 알아서 매도할 때가 되면 매도 사인을 줍니다. 예, 자기가 알아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변동성이 크면서 이런 흔들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미리 지금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그러니까 먼저 지수를 보시죠. 지수는 강세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연일 신고가 깨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자, 연일 급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급 들어오면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특히 이제 이익이 나 있습니다. 자, 이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맷집을 부리셔야죠. 손해난 거에 대해서는 네, 금방 자, 손절하고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 있으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 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을 갖다 디테일하게 고점 잡아서 매도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자, 오늘 음봉이 나왔어도 5일선 이탈 안 했네, 21선 이탈 안 했네, 조금 더 갖고 가 보자 라고 하시다 보면 네, 그동안에 여러분과 해왔던 많은 종목들, 자, 이 21선을 타고 동아 지질이 연일 네, 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코스닥 개별 주장이 오기 전부터 여러분과 사상 최대 실적으로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자, 얘는 그냥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작년에 120억, 올해 2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자, 동아 지질을 해왔고, 이런 종목을 중간에 이걸 어떻게 적정 주가로 계산할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갈 때까지는 가자. 오늘 참 동아 지질도 180억 공사 개혁이 오늘 또 체결을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대구경 실드 머신은 거의 사실상 독점적으로 자, 이 동아 지질이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KCC 건설의 수주한 것, 이는 자, 수주는 뭐 계속해서 자, 아마 이어질 거라고 자, 예상을 해봅니다. 자, 동아 지질. 자, 이런 종목도 자, 이익을 계속 극대화하셔야 되겠고, 그동안에 자, 아모텍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자, 재료도 있지,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지 해서 수급 들어오던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모텍은 중간에 61선을 살려서 올라갑니다. 21선 타고 가다가 이제 올 4월에 또 61선까지 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1선과 61선을 동시에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모텍, 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진짜 주식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종목분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SKC 코론 PI도 지금 신고가를 깨고 가는데, 자, 보다시피 21선 그리고 6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정말 그동안에 이 바닥권이 무수히 많은 문자를 드리고 SKC 코론 PI를 진짜 주식에 소개를 해왔었고, 자, 그랬었죠.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됩니다. 320억에 자, 원래 예상치가 420억입니다. 1분기 이번에 또 1분기도에는 SKC 코론 PI는 잘 나왔고요. 신고가를 네, 깨고 있습니다. 근데 자, 목표 주가를 중간에 정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마찬가지 포스코 ICT도 비슷한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별되고 난 다음에 61선을 타고 21선을 타고 포스코 ICT가 올라갑니다. 작년에 520억 예상 나왔고 올해 예상치가 670억인데 믿고 종목도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2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52주 신고가는 거의 뭐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17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임박한 게 한 4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대충 보면 거의 몇 개야? 한 55개 정도가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정말 대단한 장이죠. 이런 장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젠간 떨어지죠. 당장 월요일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돼봐야 하는 거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겁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트렌드, 제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은 팩트랑 그 다음에 트렌드, 이 두 가지만 믿으시면 되죠. 자, 항상 제가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자체가 20일, 60일선 위에 정별이고, 그리고 8개의 강한 양봉이 나왔고 종가가 최고가인데 종가가 최고가로 계속 마감하면서 종가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데도 이런 팩트와 지금 현재 이 추세 트렌드를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석만 하지 마시고 적용을 하셔서 중간에 흔들림 없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갖고 있는 분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항상 망치형태입니다. 망치형태라는 얘기는 장중에 음봉이 나왔다가 이 음봉을 끌어서 올렸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장중의 흐름은 밀렸다가 끌어올리면서 꼭 종가 최고가를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수 터닝하는 자리에서 중간에 들어가도 음봉 공략을 했어도 사실은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장이 월요일날도 또 마찬가지 기업상승이죠. 밀리면 그걸 또 따라가면 또 망청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급 계속 수급 보시기 바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침에 200억의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 자, 여기 외국인 수급만 보셔도 된다 그랬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수급.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더 많이 보셔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200억을 오늘 매도를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러고 나서 10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시켰죠. 그때부터 코스닥이 시초가 위에 놀고, 그리고는 오늘 결국 0.3%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 배경은 뭐예요?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오늘 200억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장중에 수급만 보면 될 일인데 그걸 안 보셔서 좀 그렇다.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약간 고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다우 흐름도 괜찮았었고요. 어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코스닥 보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미국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2개 이벤트가 끝났었죠. 네. 자, 코미 전 FBI 국장이 미국 그 상원 정보위원회인가? 거기 청문회에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는데,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청이 있었다. 트럼프로부터 매우 충격적이었다. 트럼프의 거짓말이 FBI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나의 명예도 훼손시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올랐습니다. 모두가 악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웃겼죠. 탄핵 정국이 앞으로 급물산을 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코미의 이 청문회 발표는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웬걸? 그러고 나선 주가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실제 새로운 건 없었잖아요. 이 스모킹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자, 원래가 코미 전 FBI 국장이 했던 내용과 달라진 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트럼프가 직접 지시했던, 트럼프가 직접 쓴 메모를 갖고 있었다든가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자, 지금 현재 코미 국장의 메모 그거밖에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기가 대화 내용을 메모를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코미를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이 트럼프 측 변호인이 주장을 합니다. 그게 진짜 기밀 유설 아니냐. 이가 대통령과 나누는 내용을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죠. 네, 최종의 진짜 주식. 자,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난 4월달부터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4월에 정별로 바뀌었고, 그 정별로 바뀔 때만 해도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를 합니다만, 그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자, 물량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정별로 가는데, 최근 8일 동안 모습이 8일 연속 갭상승 양목이죠. 자, 원래 갭상승 양봉은 아침에 갭으로 출발하면 음봉이 잘 나오죠. 근데 자,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 강세장일 때는 21선과 61선 위에서 갭상승 양봉 나올 때가 이게 바로 그 강세장인데, 코스닥은 뭐 자, 패턴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이건 뭐 강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가 물론 좋죠. 코스피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자, 깨면서 오늘 2380선을 오늘 코스피도 돌파가 됩니다. 82인가? 예. 자, 2380선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만, 그렇다고 지난 5월달부터 흐름이 지수만 좋았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오히려 자, 이 코스닥 개별주가 8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실제 자, 지수에 들어가선 지수 대형주에서 뭘 그 없었던 분들이 오히려 네, 이 코스닥 개별주에서 뭐 이렇게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이 저렇게 8일 연속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근간을 이루기에 IT 장비랑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와 IT 장비 소재 안 가는 게 없이 거의 대부분 갔죠. 물론 실적 시즌인 만큼 간혹 일부 개별주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잠시 추춤거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건 뭐 소수 몇몇 종목이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네, 종목군들은 네, 지수 쫓아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장세가, 먼저 우리가 지수 장세만 되면 좀 억울한 면은 있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만 좋다. 삼성전자 오늘도 2%나, 삼성전자가 2%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혼자만 날아가는 것 때문에 조금 억울해하는 측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수 장세 다음에 바로 종목 장세가 이어집니다. 항상 뭐 키 맞추기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수를 먼저 끌어놓고 나서 거기에 많은 수급들, 유동성들이 지수 시장 전체적으로 끌고 오면 그 유동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대형주에선 벗어나죠. 삼성전자에서 자,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 그 많은 수급들은 종목으로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8일 연속 양봉이 나온 거죠. 8개의 양봉이, 그것도 망청태 양봉이 나옵니다. 전부 점핑입니다. 아침에 다 갭 상승이죠. 그러면 종가 매매 좋지요. 장중에 음봉에서 끌어서 망청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종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장중에 저점 매수도 계속 유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나잇도 좋고, 장중에 V자형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좋았고, 계속 쫓아가면서 네, 자,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자, 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자, 그대로 장에 맡겨놓고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늘 적정 주가를 계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정 주가 계산하지 마시고 PER 계산하지 마시고 주담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잘 올라갑니까 물으면, 자, 어떻게 친구한테 유출할 수 있냐 해서 거꾸로 호미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 우리가 4월 위기설도 그렇죠. 이런 어떤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4월 위기설에 너무 가대하게 얘기를 한 거고, 호미 부분도 오히려 과도하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나스닥 선물이 안 떨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나쁜 게 아닌데 굳이 우리가 언론인들이 뭔가 좀 부풀리기 좋아하는 호미 이야기를 너무 좀 부풀린 건 아니냐. 실제로 월가의 캐피탈 그 최고 경제 그 전략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호미 사건은 증언이 실체보다 가장된 것이 분명해졌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한 거 외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냐. 그냥 자기 주장이지 않냐. 트럼프가 지지했겠지. 지지했지만
입증할 거,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입증할 만한 자 증거가 있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 물론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이 많은 경제 공약들, 특히 감세 정책 같은 또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이런 정책들, 세제 개혁 같은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분명히 이 코미 전 총리의 그 국장의 자 이런 이 청문회 증언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앞서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22 통화 정책은 좀 유리한 쪽으로 왔죠. 역시 드라기는 뭐 비둘기 왕이다. 비둘기 왕이다라고 자, 드라기는 또 이쁜 짓을 했고 자 지금 영국 총선이 자, 이거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를 했잖아, 그죠? 이거 브렉시트를 추진하는데, 매끄럽게 추진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게 굳이 우리나라 쪽에 뭔 영향이 있나요? 브렉시트 문제가? 자, 이번에 보수당한테 진다 치죠.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자, 결과가 나왔나?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650개 중에서 643개가 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 보수당이,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있는 보수당이 313석, 그 다음에 지금 노동당이 260석인데, 가반은, 자, 이들이 원래 650석이니까 가반을 얻으려면, 자, 얼마요? 326석이 돼야 되네, 그죠? 326석을 얻어야 가반에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불가능하네. 자, 가반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메이 총리가 있는 보수당이 가반 의석에 실패를 해서 앞으로 자, 이 브렉시트 쪽 관련해서 자, 만약에 자, 이 정책을 펴는데 앞으로 지도력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자, 앞으로 협상을 벌이는데 차질이 있다. 근데 그게 차질이 있다고 해서 글쎄 만약에 브렉시트를 하기 전이었다면 예를 들어 노동당이 되게 되면 브렉시트로 이어진다라고 했다든가 그러면 걱정돼. 이거는 프랑스가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뭐 크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랬다면 지금도 나스닥 선물은 크게 하락을 해야 맞죠. 나스닥 선물 좀 오히려 약간 올라 있습니다. S&P 500 선물도 지금 2포인트 올라 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0.1포인트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서 팩트를 믿자라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영국 총선이 이렇게 되면 보수당이 가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22가 되면 어떻게 되고 코미가 청문회 가서 증언하면 어떻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스닥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우리나라 장도 오늘 보면 코스피가 어때요? 신고가를 깼습니다. 코스닥은 8일째 짱대 양봉이 8일째 양봉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너무 스토리에 막혀버리면, 너무 시황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분석을 많이 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을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분석가들이 그렇죠. 돈 많이 버는 분석가가 있나요? 분석은 잘하죠. 훈수는 잘 뜹니다. 훈수로 잘 뜨고 분석은 잘하지만 정작 돈은 없죠. 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투자하죠. 머뭇거리고 보면 1분기가 80% 증가를 했으니 포스코 ICT는 예상치만큼 나오리라 보여져요. 실적 좋고 수급 좋은데 이 종목이 포스코 ICT가 중간에 내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자 조금 코스닥 올라가는데 지금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코스닥에 대해서는 자 고밸류라는 평가를 자 내리는 전문가가 많아서 제가 오히려 그걸 우려한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장이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뭘 적정 주가나 또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그건 좀 모순이죠. 자 일진 것들은 지금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자 지금 뭐 IT 장비 소재 다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 타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한테 일레포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진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웠던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자, 양극하는 물질의 바로 에코프로. 예. 자, 이것도 21선을 타고, 자,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렬되고 나서 21선만 타도 되는데, 61선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자, 나오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에코프로. 자, 그리고 후성도 오늘도 신고가를 깼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매도하실까봐 계속 후성 오늘 계속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쫓아가면서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면이 되고 난 다음부터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차트는 참 퍼펙트하지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은 뭡니까? 수급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만 실제 그 전에 예상치가 보시면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 360억, 원래 530억이 예상이 되고 1분기에도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후성도 그렇고 또 사막 콘덴서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61선까지 안 갑니다. 21선 이탈하니까 바로바로 회복하는 모습. 이번 주에 약간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수요일날 그 음봉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작년에 95억, 그것도 75% 성장을 했는데 원래 150억을 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많은 자, 그동안에 자, 지난 4월 말경에는 우리가 증권주를 집중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드렸고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는 메리츠 종목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유안타 유진 그리고 메리츠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것들을 여러분과 해왔었고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주식을 지난 과거 진짜 주식을 쭉 보면 이런 종목군들은 자, 계속 쫓아가면서 진짜 주식이 계속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일부 자, 이 참좋은처럼 안 가는 것도 있죠. 이거 뭐 안 간다고 해서 요 참좋은 내에서 좀 안 갔다 이걸 갖고 뭐 네이버에서 최승욱이 추천했는데 안 갔다고 까는 사람도 있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보면 서글프죠. 시큰 진짜 주식에서 그렇게 좋은 종목에 무료로 다 소개를 해서 그랬는데 요거 좀 이 실적 이번에 1분기가 자전거 좀 사업 부분에 좀 적게 나와서 안 갔어요. 요거 좀 안 갔다고 간 거는 딱 무시하고 안 간 거 요런 거 가지고 뭐 네이버에 최승욱을 깐다 까는 기사를 막 올린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좋아요의 힘으로 자, 진짜 주식이 자, 이렇게 예외적인 종목이 왜 없겠습니까? 주식. 근데 그거 리스크가 생각 안 하면 주식 안 좋아. 참좋은 내자는 여전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자, 떨어진 걸 이런 것까지 뭐 예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손절하고 재매수를 하든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끝까지 평생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요것만 탁 떨어진 것만 꼬집어내서 흠을 내려는 악덕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요를 많이 눌리셔서 진짜 주식에 있는 사상 최대 실적과 수급 들어오는 진짜 주식이 그래도 시장에 제일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입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 오늘 장도 앞서 아까 제가 8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군들이 자, 20일, 60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시장도